네. 한국도 2학년 네. 헷갈리긴 하는데 해수령이 있다고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서술형 크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영작이 나옵니다. 시험 범위에 없던 문장을 바로 그냥 변형 영작하세요를 매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험 범위를 완벽히 다 외워도 처음 보는 문장 가지고 도치 영작하고 분사를 절로 바꾸고 절을 분사로 바꾸는 걸 바로 내 시험 시간 하고요. 두 번째 이름은 한 문장 요약입니다. 한 문장 요약되어 있는 거에 빈칸 뚫어서 그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혹은 쓰시오. 세 번째 유형은 어법 수정문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밑줄을 준 다음에 밑줄 5개 중에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 2개 혹은 3개를 골라서 수정하시오. 이 세 가지가 기출입니다. 수행에도 그러면 쓰는 게 맞나요? 수행에 쓰는 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쓰는 게 뭐 근데 보통 수행에 쓰는 게 그냥 뭐 주제를 준 다음에 보고서를 쓰게 한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주제랑 보고서 플러스 그때마다 랜덤으로 문법 종류 한 15개 정도 통에 꽂아놓고 랜덤으로 하나 뽑아서 그 문법에 적절한 걸 적용해서 영작하시오. 바로 수행평가에 하는 게 현재 작년 고2 학생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고1 친구들은 하지 않았고요. 작년 고2 친구들이 했는데 사실 학교가 지금 밑에 학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또 담당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약간 달라서 그 부분은 이제 올해 1학년 친구들이 하게 될 수도 있고 아직 2학년 하게 될 수도 있고 이지만 일단 수행평가에도 영자가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다만 그게 정말 시험처럼 문법을 바로 적용할지 그냥 미리 써온 다음에 외워서 쓸지는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5등급제로 바뀐 이해교육과정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발표식, 프레젠테이션식이 훨씬 많고요. 현재 2호 교육과정의 고3 친구들은 조금 더 내신 대비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입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27년도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명 빼고는 고1, 고2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도 이번 연도 고3 친구들이 치르게 된 입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올해의 비교와 그 다음에 올해와 내년의 비교를 계속 그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고 있고 교육청에서 나온 발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니 나의 1학년, 나의 2학년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나 지금 9등급지 않은데? 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최저 등급이 어떻게 바뀌고 있네 정도는 계속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입시 트렌드 볼 거고요. 두 번째 저희 향동고등학교 내신 특징 볼 겁니다. 그래서 수학, 과학, 영어의 향동고등학교가 당장 1학년 1학기 6주 후에 보게 될 시험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니 어떤 유형을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6주간의 과정에서 대비할 수 있는 유형이 있고 아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저희 학원의 이름은 오름허브 학원인데요. 실은 오름허브는 이제 오름의 뜻은 이제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적의 오름과 올바름의 방법의 의미가 있고요. 허브는 이제 택배 보통 조회하실 때 항상 보시죠. 옥천 허브처럼. 근데 허브의 뜻에는 중심, 중추란 뜻이 있어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향동에서 성적 향상을 정석의 방법으로, 정도의 방법으로 중심을 서겠다라는 호불호 그리고 그 방향성을 바탕으로 커리큘럼이 전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 고등모생들은 전부 현직 대치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대치동에서 어떤 식의 수업을 왜 하는지를 향동에서도 역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당장 다음 내신에서의 성과를 넘어서서 대입까지의 결과를 저희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입시 설명회 같은 경우는 대치는 정말 많습니다.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요. 월별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치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학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 학원을 다니지 않으셔도 그냥 등록하지 않으셔도 학원에 이제 입시 설명회를 다니시는 게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걸 통해서 굳이 따로 막 입시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셔도 입시 설명회를 자주 다니시는 것만으로도 3년, 4년, 2년 후에 어느 정도 입시 트렌드를 읽고 계시고 어느 정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를 아이의 지도를 아시는데 향동 같은 경우는 입시 설명회를 제공하는 어떤 학교의 횟수나
혹은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다니실 수 있는 수가 좀 한정적이세요. 근데 제가 1년에 할 수 있는 입시 설명회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하고 싶은 말 정말 많고 아시면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걸 다 설명에 담을 수 없어서 저희가 매주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에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설명회 요즘 유튜브도 달려 있고 인스타도 달려 있고 블로그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입시라는 게 아이 혼자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이, 학교, 학원, 가정 그 모든 꼭지점이 잘 연결되어야 결국 당장 내신이 아니라 당장 모고가 아니라 대입의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물론 그러시겠지만 조금 이제 생각보다 고3, 9월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뭘 봐야 되죠? 라고 질문하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학년부터 지금 과정이 어떻구나,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거네, 이 점수면 어디를 갔구나를 해서 추적해 보시면 고3, 9월에 막막하지 않으십니다. 고3, 9월에 저녁이 엄청 많은데 그걸 어떻게 봐야 하지? 이게 무슨 차이지?가 아니라 고3, 9월에 바로 우리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이런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다가 되실 수 있는 게 이제 저희와 학생과 이제 모든 교육기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목차 같은 경우는 크게 이 네 가지로 진행을 할 텐데요. 윈터스쿨과 내신 분석 같은 경우는 윈터스쿨은 사실 아직 이미 끝난 거에 대한 후기 보여드릴 거고요. 내신 분석을 통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갈 거고요. 이번에 치를 내신 입시이기 때문에 27 그리고 28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7 입시와 26 입시의 비교로 중점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고1 친구들이 절대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28년도의 입시 역시 제가 언급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강사자 소개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른호학원 원장으로서 영어, 고등부 수업을 연임하고 있고요. 향동에서는 이제 향동고등학교 내신을 담당하고 있고 대치에서는 현재 대원외고하고 한영외고 내신을 시작했습니다. 한영외고는 올해 스카웃을 당해서 실은 한영외고가 스타트가 되었고 대원외고는 5년차로서 전교육 등을 내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올해 대원외고를 한 1타로 가장 학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치 위더스 학원의 스카웃을 해서 그쪽에 수업을 깔고 있는데요. 제가 12월 달에 입시 설명회를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설명을 제 소개를 할 때마다 걱정을 좀 하세요. 그러면 향동에 조금 소홀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혹은 괜찮으세요? 라는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향동 개원차 3년차입니다. 그래서 3년차 전에는 대치에서 평일에 휘문고, 경기고, 은광여고, 양재고, 숙명여고의 수업을 하던 스케줄을 버리고 개원을 하게 된 거여서 일반고 했던 스케줄과 에너지로 향동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가끔 궁금해하세요. 이제 어떤 단과 강사의 스케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길래 원래 대치에서 단과로 조금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은 학교를 한두 개만 하지 않으십니다. 최소 3-4개 정도를 까시고요. 대치에서 저와 함께 대원외고를 하고 계시는 다른 국어 선생님, 다른 수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대원외고에서 같은 경우는 평일에 주로 야자가 필수여서 주말만 수업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대치에서 수업하시고 평일에 잠실이나 방이동이나 다른 동네에 있는 본인의 소유의 학원 혹은 다른 학원에 출강을 다니시는 경우가 원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저희가 엄청 무리한 스케줄이거나 혹은 이제 불가능한 스케줄을 억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과학생 같은 경우는 저와 함께 이제 위더스 학원에서 이 선생님도 함께 스터디브릭스, 브레인밸리, 위더스 전부 다 같이 연임하신 분이시고요. 현재 대운외고하고 과고, 그리고 과학생 같은 경우는 약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평일 낮에 본인 소유의 약사에서 근무를 잠깐 하시고 저녁에 수업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항상 컴퓨실에 약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은 집에 못 가고 와봐 어디가 아파 약으로 될지 안 될지 보자 를 먼저 하시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그래서 집에 아프다고 집에도 못 가고 내가 학습 듣지도 않는데 불려가가지고 상담받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수학생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대치에서 수업하시는데 현재 개인 사정으로 일부 수업을 조금 줄이시고 평균 줄여가고 계시고요. 음숙생 같은 경우는 초등 중등 선생님이십니다. 네, 초등 중등 선생님이시고 잠시만요. 네, 초등 중등 선생님이시고 현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저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뒤에 입시 설명회를 쭉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향도고등학교 영어랑 그다음에 과학이랑 수학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싶으나 수학생 같은 경우 지금 급하게 개인 일정이 생기셔서 저희 수학에 대한 향동고등학교에 대한 내신 특징, 대비 전략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이어서 저희 입시 설명을 쭉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27년도, 28년도 고1 친구들이 치르게 될 입시까지, 고2 친구들이 치르게 될 입시까지 쭉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고1 친구들이 치르게 될 입시 이 두 학번은 변화과정 분석을 내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왜인지에 대해서 이제 수학에 대한 향동고등학교 분석 이후에 천천히 진행드리겠습니다. 수학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학원에서 초등, 중등, 고등 수학을 맡고 있는 황규황이라 하고요. 제 사무처 좀 붙어 있고, 다름 아니라 제가 이제 이 향동고 또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고1, 고2, 고3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시험 대비를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향동고 작년도 시험지를 1학년, 2학년 다 시험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상당히 고1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하고 달리 또는 다른 학교하고 달리 작년에 비교해보면 다른 학교도 달리 모의고사 문제를 상당히 많이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7문제, 8문제 갖고 오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시작되는 게 보통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17번부터 시작되었는데 향동고는 고1인 경우는 14번부터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난이도 있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험지를 분석할 때 모의고사 문제네 라고 하면 출처를 연도로 확인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저희들이. 연도로 확인했는데 연도 자체도 산포도가 너무 높아요. 아주 옛날부터 작년 최근 건 또 빼놨어요. 참 예측 불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고2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한 6문제, 7문제 해요. 근데 이제 2학년부터는 시험 대비하기 좀 편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연도를 확인해 보면 작년에 확인했으니까 그 전년도 거에서만 냈어요. 그 전년도 거에서만. 그러니까 2학년하고 3학년은 최신 모의고사 위주로 모의고사 준비를 시키면 충분한데 고1은 그렇지 않은 게 참 막막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하는데 생각한 것보다 조금이라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문제를 만들어서 팔아보기도 했고 문제 변형을 참 잘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 밖으로 문제를 변형을 주더라고요. 같은 문제도.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작년 2학기 기말고사는 상대적으로 쉬웠다는 거. 뭐냐면 그 천재 교과서라, 저희들이 이제 수학을 교과서가 있고 평가서라고 교사용들이 따로 보는 책들이 있어요. 근데 2학기 기말고사에는 평가서에서 거의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평균 점수를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향동고 1 같은 경우는 우선 얘기하면 평상시에도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많이 다뤄야 되는 거고요. 그 모의고사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17번까지는 무조건 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17번까지 중에서 틀리는 게 있다고 하면 내신 등급 1, 2, 3, 4, 5등급 중에서 아마 3등급까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현재 고1, 고2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생활기록부 기재사항도 조금 용어도 바뀌고 내용도 좀 바뀌고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또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또 설명해 주실 거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가실 때 전화번호를 뭐 남겨주시면 그 기재사항에 대해서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뭐 카톡이라도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다시 말씀드리면 고1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 2학년부터는 난이도가 높긴 해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진짜 저도 장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 첫째가 고1이라고 하면 수학 성적이 많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중학교 때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니까 아니에요. 수준 자체가 문제 난이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제가 봐도 향동고 수학 문제 보고 학을 띄었는데 저도 수학만 30년 넘게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 웬만한 도시도 다 돌아다녀 봤고 근데 작년 향동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많이 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할 수 없으면 제가 이제 교재뿐만 아니라 프린트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줄 거예요 애들한테요. 뭐냐면 교과서 변형하는 거 하고 수작으로 합니다 제가 워드 쳐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3문제 4문제 끌어다가 붙인 거 하고 근데 이제 그 끌어다 붙인 것 중에 확률은 5대5 정도 될 거예요. 저도 이 작년하고 재작년 거 시험지를 보면서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얘네들이 좋아하는구나. 어느 정도는 저희 취합이 됐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학습 애들이 수학에만 오래 할 수 없는 분위기거든요. 다른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1 같은 경우 뭐 공통 과학, 공통 사회라고 해서 수능에 걔네들이 나와요. 그래서 1학년 때 집중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다른 연도하고 달리. 그러니까 1학년 때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하라는 거 위주로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문지에 이제 질의응답하실 과목별 구체적인 내용 남겨주시면 저희가 유선 상담 혹은 대면 상담으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2027년도, 28년도, 26년도 내입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수학, 과학, 그다음에 영어 강사님 소개 여기까지 마무리되었고요. 저희 컨설팅쌤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해주진 않으시지만 저희 입시 전문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고3 때 원서 접수하는 거. 왜냐하면 향동고등학교가 우주 하향을 시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대 최초 합을 시킨 학생한테 과기대가 우주 상향이다 라고 조금 이렇게 많이 안정적으로 지원을 좀 시키는 학교여서 꼭 뭐 저희 학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3 9월에 3번 정도는 들어보셔라. 혹은 최소 한두 번은 들어보셔라.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풀마다 약간 다르게 가지고 있는 성적 대비 최대한 저희가 9월에는 바뀔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고3 9월에 원서 접수할 때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아득바득 끌어모아서 조금이라도 더 잘 가야 하는데 조금 많이 안정적으로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어떤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국민대를 최초합한 친구한테 과기대가 우주 상향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울면서 와서 쌤 정말이에요? 라고 했는데 다행히 잘 입시를 들었습니다. 자, 저희 학원이 이제 오픈된 거 제가 지금 3년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1년차에 개강했을 때 고1 친구들을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때 고1로 시작한 오픈 멤버들이 이번에
이제 오픈 친구들이 전부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번에 고대, 이대, 서명고대, 중앙대 합격을 했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윈터스쿨을 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번 1월, 2월에 윈터스쿨 조교쌤으로서 활동을 하고 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제 12월 말에 종강 전에 합격한 선배님들 불러서 이제 혹시 궁금한 사항 학교생활 팁 등등을 진행을 저희가 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3월 달에는 학교생활 적응하느라 제가 조교 활동을 시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학교생활하면서 궁금한 내용들, 그 성적이 아니어도 뭐 동아리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선생님에 대한 특징 등등 궁금한 게 있다면 학원 측으로 이제 연락 주시면 언제든 저희가 이 선배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후배들도 도와주겠다고 포부를 밝힌 친구들인데요. 그 이유가 이 친구들이 저와 함께 입시를 치르면서 정말 고난과 고생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겪었던 고난을 겪지 않게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대학을 가게 됐냐라고 하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최저 학력입니다. 사실 이번에 고대 붙은 친구가 평점이 고대가 좀 잘 나오는 편이어서 그렇지 다른 학교를 붙은 친구보다 오히려 평점이 낮았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였냐면 이 친구는 최저를 맞췄고 그 친구는 못 맞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친구들이 특히 부등급제도 그렇고 5등급제도 그렇고 정시로는 고대 2명, 연대 1명, 그리고 굵직굵직한 상위 탑10 대학교를 한 10명 정도 보냈는데 정시는 0명이에요. 정시는 과기대 겨우 보냈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행동 지금 올해 졸업생보다 밑에 친구들이 훨씬 더 정시 성적이 좋겠지만 정시로 정말 힘듭니다. 정시로 정말 힘들고 특히 최저를 맞추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격차가 중딩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를 맞추고 안 맞추고의 격차가 당장 그냥 고3 9월과 6월과 수능을 못 봐서가 아니라 이미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상태는 저학년부터 고1부터 중등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할 때 당장 다음에 내신이 아니라 내가 대입이 필요한 것들을 내가 목표가 최저가 필요한 대학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최저에서 플러스 1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맞추려는 최저가 3합 6이면 3합 5, 3합 4까지 맞춰놔야 안정적으로 3합 6이 뜹니다. 그래서 이 격차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일반고를 넘어서는 학생부 관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향동고뿐이 아니라 이건 대치에서의 일반고등학교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대치 일반고등학교, 양재고, 풍문고, 경기고에 제가 내신을 할 때조차도 그때도 친구들이 맨날 교무실 가가지고 막 무릎 꿇고 울고 제발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를 할 정도로 이건 특목자사와 일반고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목자사 같은 경우는 학교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굳이 물론 특목자사를 다니면서 추가로 개별 프로그램을 해요, 애들이. 근데 특목자사 같은 경우는 학교 프로그램이 훌륭하고요. 특히 과거는 애초에 모든 수행평가가 실험복 있고 하는 실험 보고서 쓰기예요. 모든 과목과 모든 수행평가가. 근데 반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실험 한 학기에 2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격차는 개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으로 깊이까지 가야 되고요. 요 말씀을 제가 이따가 나중에 드리겠지만 요거를 학교에서 넣어주는데 1학년 때는 막 내가 혼자 세부 자료를 세부 보고서를 들고 가도 안 넣어줄 거야 안 넣어줄 거야 하다가 2학년 때 갑자기 기말고사 끝나고 내일까지 가져와 넣어줄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로 선생님마다 미리미리 대비하면 조금 자신이 좀 좋은 위치로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 향동부의 특징들을 알고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이 원서 접수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저와 함께 아득바득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고2부터 저랑 수업을 하면서 고2부터 애초에 지금 들어가는 수능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를 다 하나하나 제가 시키는 걸 다 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단순 내신만으로도 어렵고요. 정시만으로도 어렵고요. 논술만으로도 어려워요. 챙겨야 하는 게 내신, 수능, 논술, 세트 4가지입니다. 그 4가지를 균형 있게 잘 챙겨야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내가 쏠 수 있는 나의 카드가 좀 제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최저학력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저랑 모고 볼 때마다 4번 대치 정시반증들과 같은 커리큘럼으로 고3과 고2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요게 지금 그 친구들 사례인데요. 고2부터 들고 오면 고쳐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오면 내가 뭘 줄 거야. 자료를 줄 거야. 이거 배우는 자료입니다. 다 줄 거야 해가지고 진짜 아득바득을 했는데요.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실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만 드릴 거고요. 구체적으로 선택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해. 그리고 이번 연도에 합격한 친구들을 봤더니 어떤 선택이 잘 써있더라는 사실 유튜브와 인스타에도 자료가 많은데 실제 저는 추천드리는 게 특목고 학생들의 자료를 봐라. 그래서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말씀 나온 김에 특목 자사에 외고, 그 다음에 과고, 영과고, 특목 자사에 학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상위 10%에서 20%는 어차피 일반고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특목 자사의 전형이 따로 있어요. 연대, UD, 고대, 하스 이런 식으로. 그럼 애초에 그 전형들은 일반고 친구들이 지원하기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면 상위 10%, 20%는 안정적으로 그 전형으로 스카이를 갑니다. 안정적으로 카이스트, 유디스트, 포항공대를 가고요.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9등급제에서 2.3까지 서울대 안정이에요. 5등급제로 환산하면 1.2입니다. 1.2겠네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안정이고 9등급제에서 대원외고 친구들은 3.45까지 연구대 안정입니다. 근데 이건 다 요전형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일반고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들어오냐면 특목 자사에서 하위 10% 어차피 못 갑니다. 그러면 상위 10, 20%,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고와 함께하는 학종과 국고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과고, 영과고 친구가 이제 저 재종반에 들어온 친구, 재수 받는 친구가 들어온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는 이제 하위 40%였어요. 학점이. 영과고는 등급이 아니라 대학교처럼 4점 몇 학점 만점에 3점 몇 학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학교가 블라인드여도 보자마자 알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위 40%였는데 수시 학종에서 일반 학종에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올패스했습니다. 근데 이런 전형을 일반고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이 내가 마주하게 된 특목 자사 친구들은 특목 자사의 상위 하위를 제외한 중간 친구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들은 학교에서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개인도 추가해요. 그래서 내가 특히 5등급제 친구들, 2학년, 1학년 친구들은 100% 정시의 비율이 점점 더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고 학종이 더 늘어나는 과정에서 학종에서의 힘은 실은 내신 플러스 세특이에요. 세특은 조금 미리미리 신경 쓰고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마주하게 될 경쟁이 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심도 있게 가야 되고요. 생각보다 AIT 덜합니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학생부와 관련 제가 실은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지만 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3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학생들 불러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1월, 2월에 저랑 이제 미리 쓴 친구도 있고 제가 써주는 친구도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네 학교가 특히 영어가 3월 셋째 주까지 크게 진도를 안 나갑니다. 그냥 교과서 프린트만 하고 교과서 읽어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가 3월 셋째 주에 진도 확 나가고 시험 2주 전에 갑자기 시험범위 추가하고 3월 셋째 주부터 수익평가하면서 세트 들어가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3월 1, 2주에 놀다가 뒤통수를 당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을 때 둘째쯤 정도에 한두 개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내가 앞으로 하게 되는 수익평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사실 세특을 본인이 쓴 세부 특기사항의 추가 보고서를 쓰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애초에 그 수행평가를 심도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나오는 수행평가를 내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키워드를 내가 추출할 수 있게 보고서를 써가고 발표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듣는 게 3월 둘째 주 좋아가지고요. 요건 제가 학생 대상으로 한번 깊게 3월에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는 학부모님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대원외고 환영외고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은 학부모님께서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같이 함께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1년 차에는 이제 가정으로 가는 고액 심야 수업도 했었는데 심야 수업을 가면 이제 제가 학생과 1시까지 수업하면 뒤에서 아버님께서 쓰고 계세요. 이제 지금은 하지 않는데 1년차 때 했던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제 특목 자사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열심히 해주지만 가정에서의 푸시도 아주 탄탄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근데 같은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등록 자사의 전형도 있지만 그 친구들이 일반 고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너무 간절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입시 설명에 많은 걸 정말 전달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저희 학원이 아니어도 돼요. 유튜브, 인스타, 릴스, 혹은 뭐 줌 설명회, 뭐 블로그 등등 다양한 소스를 지금부터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동하시면서 스크롤 내려보시고 정도로 계속 노출을 하시다 보면 9월에 조금 더 편하십니다.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뭐 저희 잘합니다. 25년도, 24년도 저보다 좋은 성적이 나왔고 대학도 잘 갔고요. 저희 자랑이고요. 자, 요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4년 예고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픽스된 거는 고3 거. 이치 수능이라고 하면 고3 친구들이 아직 5월 말이 아니어서 국제적인 모든 전형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고2 4월 말에 나온 거랑 크게 차이가 없거나 심지어 지금 서울대, 경희대 등등 학교들이 이미 픽스된 걸 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2 4월 말 정도는 돼야 내가 치르게 될 입시 가닥이 더 굵게 잡히는데 이 두 개의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고2 올라가는 혹시 학부모님 계시나요? 고2 올라가는 학부모님. 네, 그래서 고2 올라가시면은 고2 4월 말에 이게 조금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럼 그 내용에서 고3 때 치르는 입시가 약간 그냥 개수 차이. 뭐 예를 들어서 뭐 900명 뽑는다고 했는데 850명 뽑고, 뭐 850명 뽑는다고 했는데 100명 뽑고. 근데 가끔가다 몇 개의 대학교들은 최저를 바꾸기도 해요. 그게 언제 결정되냐면 그 해의 수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1이 올라가잖아요. 혹시 고3 친구 있을까요? 이제 고3 정도는 픽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1을 올라가면은 이제 이번 연도에 보게 될 수능이 영어 같은 경우 특히 1등급을 몇 프로 가졌는지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한번 바꾼 적이 있는 학교가 연대가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학종에서 최저 학력을 영어로 무조건 이겨야 돼 라고 했다가 이거 2년 전 예시예요. 이번 연도 예시 아니고요. 2년 전에 영어 1등급 교주는 거 보고 2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의 픽스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거에서 근데 지금 나온 거에서 고1 8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건 중3 2월에 나오고 중간중간 조금씩 바뀌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교 확정제랑 2022년도에 대해서 말이 막 많아서 뭐 학생부에 세특이 몇 자였는데 몇 자로 바뀌고 이제 뭐 정상평가가 뭐였는데 막 바뀌고가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근데 굵직굵직하게는 계속 막 바뀌는 걸 피곤해하지 마시고 요 정도의 타임라인으로 체크해 주시면 충분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자주 나오는 바뀌는 이 교육 정책에 좀 피곤하실 텐데 적어도 이 타임라인 정도는 계속 봐주셔야 돼요. 오픈되는 수가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 타임라인 기준으로 픽스가 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고1 친구들은 아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지금 고1 친구들은 지금 고2, 고3 친구들이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정시에서의 내신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정도의 비율 차이일 거고 현재 사실은 원래 계획이 지금 고2 친구들이 고1 8월 말일 때 원래 계획은 정시에서의 반영 비율이 높았는데 현실적으로 1년 고교학점제 1년 하니까 올 1등급 혹은 1점대의 친구들이 더 적어서 그 반영 비율은 말이 안 돼서 좀 추정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다. 특히 원래 이렇게까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3년 전까지 할 때만 해도 좀 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고교학점제는 워낙 말이 많고 구설수가 많고 이해 첫 해여서 막 뭐가 바뀌는데 적어도 이 타이밍 정도는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크게 4가지의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정시의 전형인데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 설명회를 많이 다녔고 혹은 정보를 알아서 아셔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약간 좀 구분을 하고 싶은 분들 계시고 혹은 학생 같은 경우에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정보를 보는 걸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활동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특 안 본다 인 거고요. 종합은 학교 내신 성적 플러스 세특 활동 본다고요. 논술은 교과 성적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올해 논술 100이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보고 논술 100% 보는 전형이 좀 추가됐어요. 이런 게 좀 있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만인데
교과 역량, 즉 학교의 내신 성적을 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점 비율은 증가할 예정. 근데 현재는 원래 예상했던 증가치보다 안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5등급제에서 1등급의 학생이 안 나와서. 이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전형 보시면 이름이 아사리판이에요. 뭐 네오르네상스 이렇게 약간 이게 뭐야 싶은데 그냥 별거 아니에요.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냥 4개 중에 하나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고3의 스케줄을 갈 건데요. 고3 때 이 스케줄을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교육청에서 권장한 고3 3월부터 12월까지의 내용인데요. 전부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요약해 드릴 건데요. 고3 3월부터 고3 2월까지, 고3 12월까지를 보면 정말 숨가쁘게 바빠요. 그래서 3월부터 학평 보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학평 보고 요거 하고 요거 다 오픈소스예요, 심지어. 근데 봐도 약간 어떻게 써야 되지 싶을 때가 많으셔서 제가 미리 보셔라. 미리 크게 구분해보셔라 라고 하는 거고, 요게 지금 교육청에서 권장했고 실제로 고3 친구들이 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 많죠? 이게 학교에서 하는 거지만 학생이 매월 겪게 될 일이에요. 이걸 하면서 4월, 5월에 1학기 중간 기말을 볼 거고 6모를 볼 거고 9모를 볼 거고 그 사이에 컨설팅 한번 할 거고 지역 균형이나 혹은 학교에서 학부장 추천 같은 거를 선별을 할 거예요. 내신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9모를 보고 그럼 100일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고3은요 3월부터 눈 감았다 뜨면 수능 D-100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냥 무리한 게 아니라 그냥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내용인 거예요. 무리한 선행 아니고 이상한 거 아니고 교육청이 고3이라면 이렇게 모든 학생들을 이걸 하게 해인 거예요. 그럼 고3 친구들은 3월부터 실질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치에 지금 현명을 듣고 온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학원에 뭐 수업하고 오지 않은 국어랑 사회를. 근데 그러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쌤, 저 시대인지 갔다 왔더니 거기서 고3 내신이나 고1 내신은 시험 3주 전에 하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대치의 양재고 경기고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거기 한강에서 대치 일반고랑 대치 정시만 하시는 강사쌤들도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는 중3까지 수능을 끝낸 친구들 얘기예요. 그래서 중3까지 나는 수능까지의 모든 내용을 전교과 캐스터가 깔려있거든요, 사실은요. 그 친구들은 정말 내신 때 그 시험 보면 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 말은 대치키즈 얘기예요. 그러면 고3 친구들은 3월부터 숨가쁘게 달릴 거예요. 그럼 숨가쁘게 달리고 눈 감았다가 뜨면 수능 D-100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3 3월부터 그때 혹은 고3 올라가는 1월에 그때 처음 수능을 풀면 늦은 거예요. 이게 무리한 선행이 아니라 적어도 고2 여름방학에는 수능이 풀려야 적절한 거, 그냥 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1 친구들은 당장 내신으로 끝나면 누구 상태가 되냐면 요 상태가 될 거예요. 이걸 못 맞춰서 여기를 못 간 이것과 비슷한 성적이 나왔던 선배들의 사이. 그래서 생각보다 최저 맞추기가 되기 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정시를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최저학력이라는 거는 이제 수시랑 학생부랑 종합해서 내가 아무리 여기를 다 통과했어도 얘를 못 맞추면 바로 땡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시 최저학력을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은 제가 이 잔소리를 진짜 매번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생각을 안 해요, 애들이. 그냥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수특고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고2인데 벌써 해요? 이래요. 아니에요. 고3 3월에는 그냥 내신 그냥 점검하고 그냥 눈 감아서 뜨면 D-100이에요. 그리고 6월, 9월에는 그럼 6월에 되지 않아요? 6월, 9월에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최대한 많이 가려고 논술 검색에 추가하고 면접 추가하고 컨설팅 하면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순공 시간 안 나와요. 그리고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늦고 그때는 애매독한 상태에서 5점 체크해야 돼요. 이게 무리한 선행이 아니라 그냥 올 2등급 나오는 친구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요게 현재 최소다라고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되게 빡세요. 고1부터 수능 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비 고1 때 이미 고1 기출 문풀을 접근하셔야 돼요. 전 과목을. 적어도 국어, 영어는. 수학까지도.
그리고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내신들이 뿐만 아니라 수능 맛보기의 기본기가 쌓여야 돼요. 그리고 고2 여름방학부터는 궁극적으로 내가 기출을 풀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나 아직 뭐 안 됐는데 너무 바쁜데 근데 6모에서 3등급 나왔어. 저 어쩌죠? 하고 제가 이제 조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고등 입시 설명에서는 학생들이 고3 6월에 왜 힘드냐면 고3 6월 9월에 분명히 내가 나의 부모님의 돈을 쓰면서 화살표를 다니는데 부모님 앞에서 치욕스러워요. 애들이. 그러지 않으려면 미리 생각해야 돼 라고 제가 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예비고일 3월이 됐으면요 이미 2월 끝난 거죠. 그럼 내가 2월 동안에 얼만큼 이만큼을 해나가를 꼭 체크하시고 4월까지 내신을 하면서 동시에 고1 모고를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실은 저희 지금 중등부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중등부는 중1 때 고1, 중2 때 고2, 중3 때 수능 풀는 커리큘럼이고 지금 초육 중1 풀고 있어요. 중2 남자애 수능 풀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정말 천지백갈이에요. 전국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향동의 눈높이를 벗어나자. 향동에서의 덕은에서의 그냥 우리 학교와 내 주변의 눈높이가 아니라 내 경쟁은 전국이다를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정말 다시 보여드릴게요.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은 인문이 아니에요. 다지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제가 윈터스 벌써 했는데요. 1년치 계획을 길게 짜야 돼요. 지금. 이번 연도의 계획, 내년의 계획, 3년의 계획, 분기별 계획, 월별 계획. 요게 있어야 고3 6월에 나 어쩌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중복 횟수 같은 게 있는데요. 요건 제가 고3 참고생이 많으면 진행하려고 한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지금 굳이 고려하지 않으시고 고3 6월, 9월 진행하신 다음에 이 퀴즈를 괜찮았으면 딱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고요. 뭐 이런 다양한 전형들이 있고요. 제가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고3 친구들 위주로 하려고 했고요. 요게 지금 이번 고등학교 3학년 친구를 대상으로 한 입시 특징인데요. 요거는 고1, 고2 친구들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도 이번 연도에 볼 수능 지금 고3 친구들이 대입할 거에 대한 중요한 특징들을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모집 인원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수시가 증가합니다. 근데 요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청과 평가원청과 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금 고1, 고2는 더 증가할 거예요. 그냥 지금 이게 정책 방향입니다. 정시보다 수시에서 만들겠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중할 만한 게 여기서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위주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보다 종합 증가시키겠다 소리예요. 내신 플러스 세트 보겠다 소리예요. 이게 지금 고3 겨냥이면 고1, 고2 더 증가합니다. 그걸 목적으로 한 게 고교 학점제로 시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플러스 뭘 더 보겠다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고교 학점제는. 자, 그리고 이제 평가교준 이원화 지금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논술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논술이 감소하지만 그 논술에 최저 없이 논술배 이런 게 생겼어요. 경쟁이 팍 터질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인구를 봤어요. 고3을. 고1, 고2 평점 봤는데 이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 마음에 안 들어요. 최저 못 맞추겠어요. 논술 되게 최저가 없어? 하면 경쟁률 600대 1, 200대 1 찍습니다. 근데 그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약간 기회의 차일 수도 있는데 요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감소하지만 일부 친구들에게는 항상 기회의 상이 돼요. 그 논술이 뭐가 있냐면 고2 수학 서술형 문제, 내가 고2 내신 때 했던 수학 서술형 문제만 나오는 게 더 생기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조금 고2 수학 서술형을 다 맞았어. 고2 내신 열심히 했어. 근데 최저가 약간 조금 자신이 없어. 얘로 이번에 한국 외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대치해서요. 그런 친구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친구들에게 생각보다 9월에 여러 가지의 카드의 종류가 생길 거니 지금 1학년 때부터는 모든 걸 다 챙겨야 돼요. 최대한 다 열심히 해야 돼요. 하다못해 고2 수학 서술형만 잘해도 그 친구 443대 한국외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가 고3 9월에 막 컨설팅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디 가고 싶어. 뭐가 있네. 어디 쓰자. 라고 하는 건데 그때 최대한 많은 걸 해놔야 이런 걸 찾아가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똑같은 말입니다. 소폭 증가, 그다음에 뭐 수시 소폭 상승, 정시 소폭 하락이고요.
여기도 이제 고3 친구를 대상으로 유의미하고 이제 원래 가지고 오는 추이여서 크게 강조할 내용은 아니고요. 요건 이제 이번 고3 친구들이 풀게 될 수능입니다. 그래서 고3 친구들이 풀게 될 수능은 차이가 딱 하나 있죠? 탐구 영역이 이제 과목당 30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고1, 고2 친구들은 바뀝니다. 네, 그리고 요건 제가 작게 했죠? 보실 필요가 물론 없으신데 요걸 요약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최저 학력이 작년보다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완화된 곳들도 있고 강화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우리의 고3 아닌데요? 우리의 고1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하나, 두 개 차이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3월 24일 날 3모 보죠? 3모 보고 그 등급으로 맞출 수 있나 점쳐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6모, 9모 수능은 재수생과 N수생 들어오죠. 고1 친구들은 그나마 재수생과 N수생이 조금 부담이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니까 저는 재수는 못해요를 벌써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고1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1 친구들은 N수생과 재수생이 여전히 있을 거니까 6모, 9모 수능은 평균적으로 한두 개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등급이. 최소예요. 그래서 내가 3월 24일에 바로 볼 거예요. 우리 3월 모의고사. 대충 보지 마시고 향도가 맨날 나오는 말 졸았어요, 잤어요, 안 풀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교육청에서 3월, 6월, 9월, 10월 모고 보게 해주는 거 요거 판단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준인데 왜 안 푸시나요? 푸셔야 합니다. 푸셔야 해요. 미안해, 학생 한 명도 없어가지고 학생한테 강조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꼭 풀어야 돼요. 그래서 풀어서 3월 24일에 바로 내 등급이 최저랑 얼마나 가까운가 보시고 거기에서 보수적으로 등급 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뗀다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번에 3월 24일 날 모고를 봐서 국어, 수학, 영어의 등급이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3합 6인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그러면 3합 6에서 3합 6? 어머 서울대 맞췄어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고등학교 친구들만 본 거니까 여기서 최소 1에서 1을 더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6이 아니라 7이나 8이야. 이렇게. 이게 최소예요. 지금 대치 물론 허수도 많지만 정시반에 서강대 붙었는데 서울대 가겠다고 걸어두고 재수하고 이제 연대 의대 붙었는데 서울대 의대 가겠다고 이제 재수하고 되게 흔합니다. 그 반이 따로 있어요, 아예. 그리고 이제 뭐 외고나 국제고 저희 이번에 한강고 친구들도 2대 성균관대 붙은 친구들 내년에 또 본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흔하기 때문에 상위권 경쟁이 되게 치열할 예정이에요. 무조건 항상. 그래서 내가 고1, 고2 본 모고에 최소 한두 개예요. 그리고 얘를 보수적으로 보는 대체 컨설팅 업체는 과목마다 한 개 빼라고요. 즉 너가 고1, 3모에 2 떴으면 고3, 9모는 3, 3, 3일 거야. 이렇게 끄는. 왜냐하면 중3 때 수능 끝내고 올라온 애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걸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최저 학력 기준이 이번 고3 친구들 기준으로 3합 7, 4합 5, 3합 3도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 영어는 3호로 연대가 좀 낮췄고요. 다른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2합 7, 3합 5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리스트를 지금 꼽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학교 하나 타겟을 못해도 왜 스카이, 그다음에 뭐 서성한 이렇게 대학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 스펙트럼끼리 보통 최저가 같이 가요. 그래서 학교 한 개 혹은 스펙트럼 정해서 그 학교의 최저가 어딘지 한 개 정도는 골라봐요. 나는 적어도 어딘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서울대는 제외하셔야 돼요. 서울대는 최저가 조금 완화된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굳이 안 봐도 맞춰봅니다. 굳이 안 봐도 맞춰보고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연도부터 강화하고 싶어하는 게 지균의 합계예요. 그래서 지역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너가 그 학교가 아무리 평균이 안 좋아도 그 학교가 아무리 최저가 안 맞춰서도 전교 1, 2, 3등 했으면 서울대 기회 줄게 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지역 균형의 의의 자체가 지역 격차 해소기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도 너가 전교 1, 2, 3등 했으면
해줄게 의미이기 때문에 서울대의 최저를 보는 건 그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열별로 약간 달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계열, 내가 가고 싶은 선 정도는 골라서 내가 뭐 정도를 맞추나를 3월 24일 날 꼭 검토하고 그거 흐린눈 하지 마세요. 되게 많은 친구들이 3월 24일 날 보게 되는 모고를 난 준비가 안 돼서 나는 대비가 안 된 거고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최소 1년 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준비를 하고 고등을 올라오는 친구들이 꽤 두텁게 있어요. 상위층에. 그러니 3월에 보는 모고 흐린 눈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최저의 기준으로 첫 번째 힌트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결국 그 산모가 고등학교 형성고등학교 다 시험범이에요. 다 시험범이에요 어차피.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시고 결국 그걸로 내신까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모의고사 강조를 아이들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막 축구하고 막 졸고 안 풀고 엎어서 자고 혹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걸 열심히 풀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면 명이 안 설까봐 일부러 안 풀고 집에서 혼자 푸는 일도 있어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특히 내가 오래갈 실수한다. 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해말 실수 그건 연습밖에 없어요. 자주 해보는 수밖에 없어서 꼭 모고의 기회를 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제가 좀 드렸어요. 이건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보시면서 교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최저인지 보통 4박 7이에요. 학종 같은 경우도 보통 4박 7인데요. 얘도 어떤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학종으로 갔어요. 왜냐면 교과로 가기 좀 힘들어요, 친구들이. 물론 이번에 고대 2명 중에 1명은 교과로 갔는데요. 최저를 잘 맞춘 케이스여서 그래요. 교과가 더 빡세요. 이제 교과보다 학종을 좀 더 가는데 가끔 이제 여쭤보세요. 근데 학종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외고, 자사고, 과거랑 하잖아요.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교과는 이제 전국에 상위 쫙 모여서 평균적으로 교과랑 학종이 등급 컷이 0.7에서 1.5가 나요. 고등급제 기준으로. 그래서 교과가 등급이 훨씬 높아요. 내 내신. 그러니 교과도 보시고 학종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종 같은 경우는 제가 분류한 여기 되세요. 4합 5, 4합 6, 4합 8, 3합 1, 4, 5, 6, 7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 학력이 과목을 합쳤을 때 몇 개 나와야 하는가에서 의예과는 그냥 올 1에 보면 되니까 의예과를 제외하고 혹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들 최소 1개 정도 골라서 이번 3모와 꼭 비교 제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거예요. 논술펜. 요게 이제 경희대, 고대, 국민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성균관대, 연대, 의화여대 이번 고3대 좀 추가가 됐고요. 이번 고2, 고1도 소폭 증가 예상해요. 왜냐면 워낙 지금 고교학점제 5등급제에서 1몇 %의 비율이 더 안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소폭, 대폭 절대 아니에요. 아주 소폭 증가. 그래서 기회장이 없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치 같은 경우는 뭐 논술을 그냥 주어가는 거야. 약간 좀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가기도 해요, 실제로. 가기도 하고요. 이제 요건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논술에서도 최저 학력을 안 보는 대학교가 연대 안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이미 지금 고3 친구들이 저는 연대 논술 쓸 거예요. 1월부터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대치랑 목표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씩 논술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신 더 이상 가고 싶은 거 한 개 있고 최저 약간 한 개 있어 보이니까 치마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조금 일찍 짜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고2 여름방학에는 눈물이 좀 나와요. 지금 내가 남은 시험을 다 1등급 맞아도 최대어이야. 그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고2 여름방학 정도부터 눈물이 나와서 본격적인 컨설팅과 지원 전략을 고2 여름방학부터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또 어떤 시점? 그때부터가 수능 풀류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1학년 1년 반 남은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지금 3월 됐죠? 그러면 1년 반 중에서 이미 반은 끝난 거예요? 1년 3개월 남은 거예요. 1년 3개월에 나는 내가 갈 전형 전략 짜야 되고 수능 푸는 거 다짐하면서 남은 개월 수를 계획하셔야 됩니다. 네,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최저가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들은 보통 이건 이제 고3 9월에 가면 6년수를 쓰기도 해요. 나는 최저가 좀 나와 라고 하면 최저가 조금 타이트한 것들 4합 5나 혹은 2합 4 같이 최저가 높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써서 약간 세미 수능 느낌으로 약간 논술보다는 세미 수능 느낌을 생각하지만 논술이 많이 안 뽑아서 저는 논술은 고1부터 생각하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이거는 고2 여름방학을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다를 미리 들어놓으세요. 미리 아시고 추천드리고요. 자연도 약간 다릅니다. 한번 보시고 이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논술 전형의 시험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는 영어를 쓰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을 보고 읽는 거죠. 읽고 이제 논술을 쓰는 것도 있고요. 비문학일지, 문학일지, 통계일지 나의 강점을 아이들이 고2 여름방학, 고3 겨울방학쯤에 내신 딱 보고 나 논술 써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은 이제 학원 쭉 다니면서 유형별 기출 쫙 풀어본 다음에 난 어디가 강점이야. 그러니 어디 써야지가 현재 대체된 상황이에요. 근데 학령 애들이 아무것도 안 해보고 전부아니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왜 기출을 한 번도 안 풀어보고 그냥 고르고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지원을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은 형광고 친구들이 그냥 무지성 지원을 하려고 해요. 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게 요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7월 8월에 이제 2학년 선택 과목 결정할 시간이 와요. 그때 형광고 친구들 대다수가 저는 공대니까 물리요. 저는 당연히 물고생이요 이러는데 대체 친구들은 중2, 중3,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고1 선택 과목 미리 풀어보고 결정해요. 미리 풀어보고 점수 나오는 거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면 안 나오는 거는 하고 들어가요. 한국은. 그래서 향동 친구들은 자꾸 나의 중요한 성적과 시험을 테스트대로 씁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꼭 내가 해야 하는 선택이 뭐가 있어. 고3 9월과 고2 6월에 이런 거 판별해야 돼. 그러면 그냥 감으로 하지 말고 기출 보고. 기출 다 공개되어 있어요. 학원까지 안 가도 기출 보고 못 잡겠으면 나한테 요청하면 제가 줍니다. 학생들이. 그러고 이제 고1하고 1학년 7월에 고2 탐구도 그냥 하지 말고 꼭 여름방학에 해보고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연입니다.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잠깐 요 페이지 보시면은 수원 수투가 지금 고3 기준이에요. 고3 기준이어서 고2 친구들은 약간 달라요. 대수 공통화가 바뀌었는데요. 수원 수투가 이제 고2 내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출제 범위가 수학, 수원, 수투, 즉 고1, 고2 것만, 고2 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는 대학들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3 9월에 갔어. 혹은 고3, 고2 여름이야. 근데 최저가 어때? 내신이 어때? 근데 고2 내신 서술형 수학 잘했어. 그럼 요거 준비하시면 돼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그때 가서 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워요. 너무 많고 복잡하고. 그러니 이미 내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이런 것들이 있네? 뭘 준비하면 좋겠다. 나는 뭐가 강점이야?를 좀 강화하고 부족한 거, 약한 부분들 보충하면서 내가 이런 경우의 수가 있는 걸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고요. 사실 대체 퀴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이거를.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숫자 들고 다니시면서 다 쓰시면서 이렇게 경우의 수 다 하고 애는 지가 보러 가는 논술 시험이 최저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 이제 그런 집단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저의 목표는 대치의 격차와 향동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싶어요. 제가 특히 이번에 1월, 2월을 원래 제가 학교 중에는 월수금을 향동에서 수업을 하고 주말을 대원외고 환영외고 수업을 대체하는데 방학 때는 월수금 대치, 월수금 향동, 화목토 대치 수업을 했어요. 그럼 월, 화, 수, 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안쓰러웠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게 느껴지니까 제발 내 말을 들어줘, 제발 시키는 대로 해줘 라고 하는 게 결국 같은 경쟁을 하게 될 건데 조금 내가 좀 잔소리처럼 느껴져도 죄송해요. 제가 항상 잔소리 많이 하는데 좀 느껴져도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요. 뭐 정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수능 100%가 현재 고3 친구들. 그리고 고2 친구들도 많은 전형들은 100%일 거다라고 하는데 고1 친구들은 요게 좀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고교 학점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올 정시 없애겠다를 포부를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밀릴 겁니다. 요게 아닌 케이스. 100%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대치 같은 경우는 작년에 1학년 이렇게 끝나자마자 대치 일반고 친구들이 자퇴어 재입하기 러쉬가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1학년 1학기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자퇴를 한 다음에 올해 거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한 번에 15번씩 있어요, 대치 일반고가. 그래서 요런 상황, 요건 때문에. 요게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되게 흔하게 내가 자퇴 후 재입학, 그러면 되게 유리하겠죠? 나는 이미 1년은 이 학교 내신이 뭔지 알아. 한 학기 해봤어. 그러면 다음 학기 내신 매우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재수할 거? 나 그냥 이렇게 할래가 대치는 이미 러쉬가 있었어요. 네, 그러고요. 이제 뭐 이런 거는 지금 굳이 왜냐면 바뀔 거예요, 이거는. 고2구나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친구들한테 혹은 학부모님들 중에서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넣어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 수능 터놓을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등급과 그 다음에 표준 점수와 100분이 가지고 대학합니다. 원점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100분이 표준 점수 등급이 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점수는 말 그대로 점수고요. 표준 점수는 상대적 서열이에요. 그래서 만점과 평균 사이의 거리고요. 똑같은 100점이어도 평균이 높았으면 표점이 내려가고요. 똑같은 100점이어도 평균이 낮았으면 표점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때의 국어, 그 다음에 수학, 탐구의 난이도에 따라서 표점 싸움을 정시에서 치열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시판이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시로 가자. 웬만하면 수시로 가자. 표준만 맞추자. 등급만 맞추자. 오늘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골치 아픕니다. 이번에 고대나 친구도 예를 들어 말했었는데요. 학교마다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똑같은 점수가 안 나와요. 계산을 하면. 그래서 지금 고대를 그때 지원했던 이유가 지금 연대가 아니라 고대랑 연대랑 또 학교들마다 특정 내신의 과목들에게 주는 반영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고대 경영 간 친구가 그냥 학점으로 하면 1.87 나오는데 고대로 하면 68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반영 비교를 하는 거는 고2 겨울방학쯤부터 시작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탁 정말 아사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고2 때 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우니 미리 꼭 저런 게 있구나. 나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야지 생각해 주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과는 성적 플러스 사실 여기 들어가는 게 출연, 그다음에 종합은 이제 성적 플러스 세트, 논술은 논술 전형 혹은 논술 플러스 최저, 논술 플러스 내신 이거고요. 수능은 이제 수능 100% 혹은 내신 수능 100% 플러스 학생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수능 이렇게 대비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걸 조금 보셔야 돼요. 종합의 세특 상향 평준화. 요 자료가 요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교육청에 공개하는 자료예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번 학종 다 해봤더니 세특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네. 그러니 세특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거 너 확인하고 거기에 다른 무언가까지 더 추가해줘야 돼. 사실 쉽게 얘기하면 세특 기본이 심화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특 초창기는 그냥 수행평가에 보고서 한두 개만 해도 잘 쓴 거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한다예요 그걸. 그러니 내가 누구나 하는 그 세특 추가를 안 하면 나는 평균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특이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게 교육청 자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 세특 신경을 안 쓰고 내신만 신경 쓰면 나는 불리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꼭 강도를 들고 막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교학 분야가 지금 고1, 고1 친구들의 상황인데요. 고교학 분야가 뭔지는 지금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복습을 해보자면 고등급제에 원래 1등급 4%였던 게 10%로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탐구 과목이 원래 8개 중에 2개 고르는 거였는데 이제 다 한다 였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이제 대치의 과학 전문 학원들의 입장이고 이게 학원의 이제 면세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발표했던 조그만 자료 중에 있는 게 지금 중1 친구들은 다시 없앤다고 좀 나오고 있어요. 확정 오피셜은 그러니까 확정해서 바꾼다는 아니고 바꾸는데 불가피해 보인다. 전망을 분석한 교육 자료가 있는데 지금 고1, 고1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냥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혹시 뭐 손 아래 통째로 중1이나 중2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집중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고1, 고2 친구들은 1학년 때 보는 공통과학 수능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인 거죠.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이 커진다인데 1년 동안 해봤더니 9등급에서 1점 몇이었던 비율보다 5등급에서 1점 몇이 비율이 적더라. 애들이 더 힘들어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100%, 좀 빠를까요 혹시? 괜찮나요? 수능 100%가 조금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미가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25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래는 1등급이 더 적었던 거 2.5명까지 1등급이야 인 거고요. 실은 지금 이제 아직 고교 학점제의 친구들이 입시를 치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5등급의 합격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등급에서 변환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네, 향동고 기준으로 2점 초반 친구들, 2점 초중반까지는 수시로 탑 15개 정도의 대학을 갑니다. 교과와 학종을 합해서. 근데 그러면은 9등급에서 2점 초중반이라고 하면 그건 1등급 급초인 거예요. 근데 여기 9등급을 환산한 거고 실제 5등급 친구들, 고2 친구들이 입시했을 때는 약간 더 완화될 거라고 보기는 해요. 실제 1점 초반 상위 top 15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날 거야. 1점 중반 후반까지 보는 이유가 애초에 1점 몇을 차지한 비율이 실제 10%가 더 적어요. 4%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9등급을 환산한 점수보다 조금 더 완화된 거예요. 기준은. 이거 비율상의 이유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고2 때 다시 신경 쓰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고고 있어. 최대한 다 하자. 올 1 하자. 최소 1.5 하자.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최소 1.5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가요. 최소 1.5. 물론 목표 대학의 스카이. 근데 스카이 목표를 하면 탑10 가고요. 탑10 하면 이소를 해요. 그래서 에임 하이. 꼭 목표도 높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교학생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건 탐구 영역이죠. 그래서 고1 때 공부하는 게 바로 수능이 되면서 향동고등학교의 내신이 작년 1학년 공통과학의 내신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재작년보다 더 힘들었고 올해 고1 친구들도 공통과학을 조금 대비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는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시험의 유형과 시험 방식. 근데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가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는 과목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작성에 주의할 점으로 이번 연도 월 초에 나온 교육청이에요. 근데 이게 교육청에서 분석하는 게 학종에 들어가는 세특이 상향 평준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애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지만 AI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로는 AI 활용 세특 금지예요. 그러면 AI 쓰면 다 무시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었냐면 AI를 그대로 쓰지 마래요. AI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사실은 지금 고3 친구들은 내가 AI 생성된 보고서를 심화 보고서라고 가져가면 선생님이 수락해 주신 다음에 세특에 심화 탐구의 키워드 썼어요. 근데 지금 고2의 친구들부터는 본인이 직접 사고한 게 들어가지 않고 AI가 쓴 게 티나면 거절해 소리예요. 그래서 세특에 심화 들어가는 거 거절하고 AI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인 거는 리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번 연도에 처음 나온 교육청 기준 상황이고요. 보통 공교육이 열심히 따라갑니다. 보통 일반고 같은 경우도 더 열심히 따라가는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수행평가에서 배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수행평가 냈더니 그냥 GPT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복붙해서 낸 거죠. 근데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검수도 하지 않아서 그게 이제 거짓말을 했거나 혹은 뒤에 또 말해줘 이런 어미도 고치지 않고 그냥 제출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어요 작년에. 그러니 그거 하지 마입니다. 근데 이제 사전 안내로 이제 꼭 얘기하는 게 그래서 보조 도구로만 쓰게 하라 해라. 이제 100%인데 아예 금지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인데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좀 제가 AI 활용해서 선택 보고서 써보라고 하면은 좀 어려워요. 약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어디까지가 AI가 보조인 거고 어디까지가 내 생각인 거지를 어려워해서 그건 제가 학생 대상으로 깊게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꼭 들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보조적 활용만 하자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디어, 피드백 혹은 자료까지는 검수하는 가정하에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금지가 아니라 복붙 태우면 실은 이제 특목고는 이미 세팅했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넣으면 GPT나 제미나이나 혹은 AI가 썼던 오픈 AI에 있는 자료와 몇 퍼센트 일치하는지. 그래서 그거의 70% 이상이면 리젝트. 이미 대치의 특목 자산은 깔렸어요. 근데 일반 고는 물려요, 이게. 근데 그 사이에 깔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러니 미리 수행평가할 때 그 프로그램을 우리 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 그때 가서 걸려서 저 왜 안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미리 검수하자 이 거예요. 이번 연도가.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심했어가지고 이번 연도에 권고를 막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교들에게. 그러니 세팅을 조금 내가 AI를 좀 제한적으로 혹은 그냥 패러프레이즈 하면 돼요. 이걸 택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원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상 쓰지 마.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 소논문 관련 사항, 제목, 주제, 인원 등 일치 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언문의 형태로서 연구 보고서를 부모님이 써주시고 외부 기관이 써주는 게 되게 흔해요. 작년에도 엄청 많았고요. 그거 리젝트의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도 저 리젝하고 그 다음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게 티가 나면 그건 역시 나중에 평가할 때 안 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양식이 바뀌었어요, 작년이랑. 그래서 작년까지는 요 소논문의 형태가 유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올해의 세특은 요 형태가 아니에요. 다른 형태로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건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대상으로 3월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바뀐 점이 있는 점 꼭 아셔야 되고요. 세부 특기상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고 수정하셔야 돼요. 요건 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논문의 형태 빼라.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작년에 한참 핫했죠. 1학기 작년에 이제 막 2,500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대치가 한번 뒤집어졌는데 픽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고1, 고2 친구들은 이제 진로 활동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애들이 세특으로 요건 역시 세특이 4년 평준화된 거에 대한 어떤 디터런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진로 활동에서 세특을 쭉 컸어요, 원래.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과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 관련해서 세특을 막 정말 깊게 쓰는 게 일반적으로 이전까지의 친구들이었다면 지금 고1, 고2 친구들은 진로 활동이 200점 큰 거예요. 그러니 너가 차라리 정말 진짜 네가 행동한 게 낫어 라고 약간 컷을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봉사활동 역시 대폭 줄었습니다. 행동특선 역시 줄었어요. 다만 세특은 유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축소됐고, 근데 세특은 뭐냐면 세특이 수업 시간에 한 수행평가, 수업 시간에 한 탐구예요. 근데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되게 불리해요, 일반고가. 왜냐하면 일반고는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 퀄리티가 안 좋아요. 외고랑 과거는 수업 시간 수행평가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애초에 수행평가에서 그냥 좋은 스킬이 나올 수 있게 세팅을 해요. 그럼 일반고는 어떻게가 아니라 그러니 내가 수행평가 할 때 얘를 고려해서 써야지인 거예요. 그럼 돼요. 그래서 내가 3월 셋째 정도 나올 거예요, 수행평가가. 그럼 그때 그냥 시간 전날에 급하게 지키지 말고 내가 쓰게 될 수행평가를 진로 연계, 심화 탐구, 신경 써서 쓰자. 지금 미리 적어도 내 진로와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계열의 2개 정도의 주제는 선정해 놓고 적용할 수 있게 준비해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게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요거예요. 1학년 때부터 격차가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잔소리지만 조금 아이들이 놀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부정적 특성은 누가 기록 권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애가 뭔가 조금 태도가 안 좋아 혹은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라고 하면 그냥 띨렁 써있지 말고 1학년 때부터 누적해서 있던 것만 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요즘 웬만하면 잘 안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용은요. 네. 자, 탈폭이 아니라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요. 얘를 안 보는 것들이 많은데 결석과 요거를 나중에 고3 9월 돼서 원서질 할 때 이 출결을 보는 전형이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1 친구들이 생각보다 고1, 고2 때 이제 조퇴, 지각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저는 절대 비추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된다라는 전형들도 많아요. 근데 고3 9월에 지금 고1 이 친구들은 어떤 전형이 추가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특목 자사처럼 빠방하지 않는 이상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이상 되게 많은 친구들이 쉽게 생각해요. 요거를. 근데 이제 여기서 출결사와 기재 방식, 이게 학종 기준으로는 요게 선택이에요. 요게 이기재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석 인정 결석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인정하는 외부 프로그램 때문에 거기 나가야 돼서 결석, 요거는 인정이에요. 근데 그냥 나의 조퇴, 나의 지각, 얘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게 했는데 행정부가 개인적으로 저는 학부모님들의 눈치를 많이 안 본다고 생각을 조금 해요. 웬만하면 안 써주겠지만 괜히 아쉬울 상황 만들지 않고 그래서 2.5년은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정말 아파서 그러면 다 이해해주세요. 근데 이제 되게 많은 상정고 친구들이 1, 2학년 때 이제 뭐고 한다고 생리교육 쓰고 이제 뭐 한다고 질병 쓰고 이러는데 저는 비추드립니다. 네, 다 쌓여서 그 학생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쓰기를 바라고요. 네, 그리고 기타 결석은 무조건 써야 돼요. 학종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친구들이 되게 자기 친구를 쉽게 생각하니까 본인도 이제 나 뭐고 보니까 안 가면 안 돼 엄마 이러는데 비추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특목고 사례예요. 이제 여기 특목고 제가 대원외고 수업할 때 애들이 학교에서 시키는 걸 먼저 첨삭해 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가져오는데요. 이제 대원외고는 이제 애초에 시행평가 학생들 작성이 되는 것들을 가이드를 쫙 줘요. 쫙 줘요. 정말 기가 막히게 줍니다. 매년 잘 줍니다. 매년 잘 주는데 이제 정말 다양한 걸 학교 선배 예시까지 잘 주는데 땅동고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고2는 좀 달라졌어요. 그나마 고2는 수행평가가 조금 뭐 발표 위주긴 한데 여전히 뭐 책 보고 글쓰기, 뭐 영화 보고 보고 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일반 코러스의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 내가 수행평가할 때 최대한 심하게 해보자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건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영광고에서 하위 40%인데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6패스 6과 나간 친구 혜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쓰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이트가 500자를 넘어요. 왜냐하면 일반 거는 500자 바이트 한개인데요. 과거랑 연과거는 제한이 더 커요. 그래서 티가 나요. 근데 이것과 함께 경쟁하는 거야. 이 친구가 일반 학종으로 붙었어요. 그러니 나의 세특 생각보다 조금 잘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네, 한번 요거 제가 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심플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제 요 자료들을 이제 대원외고나 특목고는 이제 선배들이 어떤 자료를 하면 좋고 어떤 주제는 어떤 사이트가 좋은지들을 쫙 알려줘요 애들한테. 저 이거 다 줍니다. 제가 애들한테. 그래서 세특 기간에 수행평가 기간에 공개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이제 대원외고에서 제출하는 거는 다 이제 다 줍니다. 네, 수행평가 기간에 다 줄 거예요. 줄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요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3월 둘째 주에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막 많은 것들을 지금 이게 고대랑 성경관대랑 이때 붙은 학생들 거의 예시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2학년 때부터 이걸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러면 갑니다. 대학을 잘.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처음에 제일 힘들어요. 텍 쓰는 게. 한 번만 쓰면 할만해요. 처음에 약간 막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나 망했어 그러는데 아니에요. 할만해요. 한 번만 쓰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도와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인턴스쿨입니다. 그래서 지금 PT들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인턴스쿨 학생들의 후기가 한 명이 와가지고 잠깐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턴스쿨 시작 행사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랑 어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제 인턴스쿨 끝나고 막 자랑을 저에게 막 다 쌤 결국 꼭 보여주세요. 저 열심히 했어요. 저 사진 올려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알았어 하고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2월 동안에 9개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 부탁으로 제가 약간 소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노트에 대한 것도 저 자랑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인턴스쿨에서는 요거는 조도 관리용으로 매일 매 시간마다 그 학생들이 몇 개 주는지 또 그걸 어떻게 오답노트 하는지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고요. 이제 오답노트의 사례와 함께 이제 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례, 요 사진, 저 너무 좋았어요. 저 이만큼 이어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친구가 다른 친구의 수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공부를 한 친구들이 고1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준비를 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고1 대신 타이트하게 좀 긴장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긴장을 잃지 않으시고 3월, 4월까지 이어서 내신 1.5 이내로 함께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저희 학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과목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국어, 죄송해요. 과학,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대체로 선생님들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형 할 때가 너무 좋습니다. 적중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저희가 그 적중률 높은 시험이 적중 모국뿐만 아니라 매주 시험입니다. 매주 보는 시험에서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내신 대비를 할 때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에서 매주 보는 시험에서 적중률이 높다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 수업 시간마다 문자가 나갑니다. 특히 해당 학년 경우에는 특히 나가는데요. 항상 숙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쭉 올리시면은 전주 숙제가 뭐였으니 내가 그 중에 뭘 안 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요걸 내는 건 두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숙제인 줄 몰랐는데요. 하지 않기. 두 번째, 이제 학부모님께서 이 얘기야 너무 많았네. 숙제가 많았네. 진짜 못한 거네. 이해하실 수도 있으시고 숙제가 할만했는데 이런 거라 일 수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도로 보내드리고요. 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바로 과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과학쌤께서 항상 오시는데 오늘 이제 저는 말씀드려서 수업을 이제 바꿨고요. 과학쌤은 수업 일정이 이번 주까지 있으셔서 이제 제가 대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과학 같은 경우는 고1 통합과학 금요일 시간표로 변경되었고요. 고2 물리와 고2 화학입니다. 생명 수업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패널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명 수업을 원하신다면은 저희 설문지에 이제 추가 수강 원하시는 거 써주시고 가능한 요일 해주시면 수요조사 하에 저희가 오픈 기준이 된다면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요. 저희가 완자를 원래 하지 않았어요. 작년까지는 완자를 절대 하지 않았고 완자 과정 대비가 안 돼요. 매우 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형동 고등학교 친구들이 완자 정도의 내용 이해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완자가 저희 기본서여서 원래는 저희가 완자 정도의 문제는 크게 보지 않다가 이제 완자를 고2 같은 경우는 추가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 선행과 혹은 그 기본 개념이 조금 불안정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거의 다수예요. 저희가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고1 때 공통과학하고 외대국어 붙어서 외대국어로 가는 친구가 방학마다 오는데 그 친구 포함해서 한 3명 제외하고는 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이제 저희가 쉬운 교재와 어려운 교재를 둘 다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친구가 이제 공통과학을 들었어요. 거기서 요만큼의 교재가 과학 교재예요. 그래서 2달 동안에 한 게 요만큼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들이 이만큼 나와요. 근데 특히 고1 같은 경우는 공통과학이 곧 수능이니까
여기서 고1, 고1, 고3 기출까지 공통과학에 넣어서 그냥 공통과학 준비하면서 해당 연계된 수능과 기출까지 적용해서 풀어볼 수 있게 수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문제들의 퀄리티가 높고 적중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이게 실제 한동고등학교 시험이에요. 이게 3주차, 4주차 진행하셨던 자료인데요. 매 시험마다 이제 총 20문제 중에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을 아이들이 저 익숙해요. 저 풀어봤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팀 같은 경우는 정말 높은 적중률로 이제 퀄리티 있는 문제들을 매번 하시고요. 요게 시험이고 요게 저희 학교 학원 자료예요. 요게 시험이고 자료예요. 시험이고 자료예요. 표까지 비슷하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다 고1, 고2, 고3 기출에서 이제 적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과목들이 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대부분의 과목들이 전부 다 모국 변형 유형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국 중에서 정말 적중 가능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풀어볼 거고요. 자, 전부 다는 제가 드렸습니다. 너무 많아서 적중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해보시면 비슷하죠? 비슷해라 표까지 비슷하네 하고 저희 자랑입니다. 적중 자료가 정말 퀄리티가 좋다. 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요게 지금 한동고등학교 1학기 통합과학의 내용이에요. 1학년. 그래서 여기서 1, 2, 3이 1학기의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3-2, 3-3 난이도가 매우 높고요. 요 부분은 생각보다 할만한데 문제는 할만하기 때문에 1학기 중간고사의 내용에 요거를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는 애초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는 그냥 이걸 얼마나 잘 푸느냐라고 한다면은 1학기 중간고사는 그렇게 심한 내용이 아니에요. 킬러가 아니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작년부터 지역적인 내신형 개념을 출제해요. 그래서 중요도가 매우 낮아. 이게 원래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정말 넘어갈 수 있는 지문인데 쫙 골라가지고 교과서에 날개 있는 거 싹 골라가지고 개념 물어보는 거 그만 높은 면적으로 하는 게 향동고 작년 출제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향동고등학교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런 짓거리를 해서 내가 교과서를 읽고 나 다 아는 것 같은데? 라고 시험 봤는데 들어는 봤는데? 이걸 물어본다고? 싶은 게 쫙 나왔습니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학교가 못된 게 아니라 어쩌다 10%를 갈라야 하는데 1학기 중간고사의 내용이 킬러가 없어요. 애들이 그냥 듣고 암기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 범위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 가르려면 해야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냥 굵직굵직한 중요한 완자 말고 그 학교에서 다루는 필기 하나, 프리트먼 하나에 있는 지역적인 개념까지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예요. 그냥 얘는 쉽게 내도 5%예요, 애들이. 요거 예시 한번 보실게요. 요거 예시 한번 보시면 요런 거예요. 저는 사실 이해 못했어요.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같은 높이에서 던져졌다면 처음 던진 물질의 속도와 관계없이 저는 이 문장씩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과학 공부한 10년 넘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내용이 기말고사에는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아니다. 쉬운 내용이다. 그러니 지역적인 문제까지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교과서에 없고 프리트블에 있는데 출처를 알고 보니 EBS 문제집에 조금 있던 거야. 그러면 해야 합니다. 또 심지어 수업 문제에 없어도 내셨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는 완자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디테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도를 3회독 하실 겁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굵직한 개념, 그 다음 2회독 하시면서 굵직하게 하면서 추가 지역적인 내용, 3회독 하시면서 굵직한 내용, 지역 추가. 그래서 굵직한 내용의 뼈대를 바탕으로 거기에 살을 붙여서 내가 좀 치사하고 거지 같은 문제까지 향동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채우기, 빈칸 채우기, 전범위 복습 등등으로 그 쉬운 개념에서의 변별력이 있는 조금 치사한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게 저희가 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고난이도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항상 상, 중, 하로 나뉘어 있어요. 결국에 다 풀어야 하지만
1, 2주차인데 얘가 약간 좀 밀려있어. 혹은 다른 거 좀 약간 심해. 혹은 이번에 수행평가가 많았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만 풀어와. 대신 다음 주까지 다 풀어와. 약간 조절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상중하에 나눠서 수업 설명하시는 친구가 좀 다르세요. 그래서 이제 특히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은 그나마 좀 할만해요. 근데 1학년 기말고사의 역학이나 2학년의 물리화학, 생명 들어갈 때는 이제 나머지 수업을 쫙 하시면서 수업 시간에 중상 다루시고 상 안 된 거, 하 안 다루시고 나머지 쭉 하시고 약간 나눠서 수업하셔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만 좀 들을 수 있게 필요한 부분 추가로 넣을 수 있게 수업하십니다.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요렇게 들어가서 이미 5회차 수업에 1회독이 끝나고 이걸 하면서 계속 빈칸 채우기, 전공의 복습 문항이 누적해서 들어가서요. 점차 많아져요, 숙제량이 이렇게. 근데 그게 앞부분이 했던 내용 반복이어서 할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5회차 수업 들으면은 앞에 3개는 다 알고 있네? 가 될 수 있는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이게 특히 고1 친구들은 이번 내신을 수능까지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예 단권화해 이걸로. 이거 단일로 해. 이걸로 수능까지 가의 교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수능부터 내신까지 전부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개념을 교과서, 기출, EBS를 다 끌어모으셔서 아예 새로운 개념집을 자체 제작 문제로 만드셨고요. 그걸 활용해서 결국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오는 치사하고 더러운 지역적 문제까지 이 개념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서 플러스 개념 문제까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는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교재가 단권화 버전과 단원별로 나머지 버전이 모두 지원될 거예요. 이거는 필기 막 하면서 복습 쫙쫙 넘기면서 형용편 치면서 내신 때 쓰고 단권화는 수능까지 들고 가.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공통과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내신이 고3까지 가져간다. 플러스 그 교재에 향동고 기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단원으로 향동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풀었는지가 쭉 실려있는 교재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띠로 있는 게 아니라 1번 경우의 수, 공기저항이 없을 때 2번 경우의 수, 공기저항이 있을 때를 한 개념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들어가실 거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서로를 향해 던져진 물체의 운동을 내가 1학기 기말고사 역학에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렇구나로 끝이 아니라 1번 경우의 수, 2번 경우의 수, 그 다음 이런 상황일 때 1번 경우의 수, 2번 경우의 수 모든 개념을 단권화해. 벌써 힘들면 안 돼요. 이제 단권화에 한 권으로 들어가는 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주 테스트가 있는데요.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보통 집을 잘 못 갑니다. 이제 수업 시간은 3시간인데요. 수업 시간이 지나고 보통 수업 끝나고 테스트 통과를 못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테스트를 다 숙제를 안 해왔으면 보통 못 갑니다. 이제 항상 클리닉 시간이 뒤에 항상 있으니 과학 같은 경우는 좀 앞뒤에 여유롭게 시간표를 짜주시거나 혹은 수요일에 안 되시면 금요일날, 금요일에 안 되시면 수요일날 수금 중에 하루는 적어도 1시간 정도 추가로 클리닉 수업 들을 수 있게 내가 정말 그 회차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화학 시트까지 집에 안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롭게 수금에 내가 바로 수요일날 안 돼, 금요일 안 돼 라고 한다면은 다른 요일날로 테스트를 꼭 필수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그냥 단순히 OX 몇 개 틀렸어가 아니라 너가 옳은 걸 고르고 틀린 건 고쳐야 해요. 찍어올 수가 없어요. 이 선지를 다 고쳐야 통과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왔는데 뭐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해. 내 앞에서 다 설명해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금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이런 개념들이 정말 더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냥 굵직한 거 완전 풀고 끝이 아니라 좀 치사한 내용까지 다 내가 수정할 수 있는지까지 보는 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월달에 전 과목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3월달에 전 과목이 1회 무료입니다. 그래서 나 저 쌤이랑 맞는지 궁금해. 나 저 쌤도 궁금해라고 한다면 무료로 1회 들어보신 다음에 이제 수강하실 수 있으시고요. 재원상 같은 경우는 1회 수강료가 제외된 상태에서 요즘 대학률로 이제 결제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원생이
신규생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재봉생까지도 1회 무료로 수업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하는 이유가요. 약간 오해가 있어요. 저희 학원에 대해서. 너네 학원은 최상위만 가르칠 것이다. 라는. 그래서 그러지 않아 멱살 잡고 끌고 갈 거야. 라는 그런 체감을 해보시기. 그리고 최상위만 가르칠 거에 해당하는 최상위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랑 학생이 대치에서 수업하는 거에 30%밖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위만 하고 있는데 나는 평가 들었을 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생각보다 그리고 반에 다양한 난이도의 친구들이 고등부 같은 경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보시고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리 역학 같은 경우는 1학년이라는 기말고사예요. 미리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미리 하신 분들은 쌤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저 영어 수업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고1, 고2는 월수 수업이고요. 금요일은 보충입니다. 그래서 월수에 진도와 테스트 들어가는데 안 됐어라고 하면 제가 금요일 날 와서 다 끝내고 가요. 제가 항상 고3 들어가기 전에 가져가라라고 하는 학습 태도가 너가 이번 주에 공부하면 금요일 날 밤 10시까지 끝내야 돼. 그래야 주말은 다음 주 거 하는 거야. 그거를 수요일 날 수업이라고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볼게요. 농담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를 고 이전에 만들어놔야 고3 때 혼자 공부할 때 잘 씁니다. 그래서 나의 이번 주 진도와 이번 주 해야 하는 건 금요일날 10시까지 다 하고 집에 가자 라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도 역시 전부 자체 제작을 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분석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어떤 내용들은 전부 다 자체로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제가 대치에서 했던 친구들, 향동가서 친구들 점수입니다. 제 자랑이고요.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총 11단계로서 넷이 들어가는데요. 처음에 진도를 들어가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저는 꼭 필기 복기를 해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읽고 듣고 내가 보고 알면 끝이 아니에요. 꼭 내가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중요 필기 거기에 강조 부분을 내가 써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들어보는 거 아니고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수업의 내용을 내뱉어보기예요. 그래서 그날의 수업 내용을 전부 그날 내뱉어보고 누적해서 반복해서 써볼 거예요. 이건 영어 문장 암기랑 달라요. 영어 문장 암기로 한계가 있는 학교예요. 왠지 보여드릴게요. 단순히 영어 문장 암기로 안 되고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을 필기를 쫙 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를 꺼내서 씹어서 다시 되새김질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 시험 쭉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은 숙제로 들어가고요. 문장 암기는 사실 전부 할 필요가 없는 학교예요. 왠지 말씀드릴 거고요. 문장 암기를 실했는데 한 번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뛰어나 굳이 암기 안 해도 충분해 라고 한다면은 제가 선별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변형 문제 누적해서 매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던부터 작성시킵니다. 누적 필기 시킵니다. 적중 로고 시킵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향평고는 단순 암기로 안 돼 라고 했던 이유가 변형 한번 보실래요? 요게 지금 작년 평도고등학교 1학년 기출인데요. 요게 원문이에요. After the doctor gave her shot. 문장 어렵지 않죠? 그냥 접속사의 주어 동사였던 거 분서를 바꾼 다음에 풀어봐입니다. 그래서 짜잘짜잘한 변형 항상 합니다. 그래서 얘가 원문이 뭐였냐면 His concern growing with every moment 였던 거를 made his concern growing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문장 속에서 원래 분사였던 거를 목적격 보호로 바꾼 다음에 만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항상 짜잘짜잘한 변형은 항상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변형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 보시면은 요거는 그냥 이건 변형해 볼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풀어하는 거예요. 요 문장 보시면 여기 원문이었어요. Whether among ancient kings or the politicians. 고대의 왕이든 현대 정치적은 This has happened again and again over the centuries. 몇 세기 동안 발생해 왔어? Leading to inflation 였던 거를 어떻게 바꾼다? Throughout history, both ancient rulers and contemporary leaders have repeatedly caused inflation. 그럼 원래 분사의 목적어 명사된 inflation, 동사의 목적으로 나왔고 어떤 단어 넣은 다음에 너 이거 바꿔봐. 수정해봐. 를 변형해서 됩니다. 그래서 얘네 학교는 단순 암기 다 한다고 점수가 안 나와요. 근데 모든 지문이 그러냐라고 하면 그러진 않고요. 100점이 향동고등학교 만점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15점 정도는 그 시험범위 외운다고 안 틀리게 만들어요. 그래야 1등급 비율을 잘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향동고등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고3 친구들 때부터 바뀐 경향인데요. 지금 고3 친구들이었던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좀 쉽게 냈어요. 이렇게 아니고. 그랬더니 100.6명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엄청 이제 영어의 성적이 높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 1등급이 사실 2학년은 전교에 10명 나오기로 해요. 그래서 10명, 15명 정도만 1등급들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어를 잘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상향 평준화가 좀 많이 배웁니다. 특히 상위 5명에서 7명이 약간 벽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중3 때 정말 수능까지 끝내고 온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15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는 나머지 85점은 쭉 올라가야 돼요. 되게 쉽게 나와요. 나머지는. 그래서 약간 촘촘해요. 상위 5명을 제외하고. 그럼 내가 만약에 85도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기본 내용 숙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 숙제를 나올 수 있는 건 85점. 그리고 1등급 나오려면 변형까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암기로 안 된다. 그래서 문제 풀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법 수정형이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문장 요약은 앞에 나와 있는 요 과정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보통 기본기술 부족한 친구들도 굴리다 보면 해요. 근데 약간 벽이 있는 게 어디냐 하면 변형 영작인데요. 잠시만요.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그걸 넣는다는 걸 똑같은 걸 넣네요. 제가 말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를 항상 뭘 내냐면 시험법에 아예 없던 영어 문장을 줘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자 나돈니로 시작하게 내가 준 문장이랑 의미랑 문법이 똑같이 영작해봐. 이걸 4번 냅니다. 매번. 그래서 내가 이번 시험법을 달달달 외우고 변형 문제를 풀어도 시험법이가 아닌 문장 가지고 변형 영작하기를 매년 하는 학교예요. 매 시험. 1학년 중간고사부터. 그래서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나돈니였고요. 기말고사 낫엄틸이었고요. 도치였고요. 2학기 중간고사 윗이었고요. 기말고사 역시 윗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요 대비를 겨울방학에 해야 하고요. 했고요. 안 했으면 빨리 시작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2, 3주라도. 그래서 내가 예비고일 1월, 2월에 요 변형 영작 그냥 처음 보는 문장 가지고 문장 구조 아예 틀어서 뭐 도치해보기 아니면은 강조구문으로 바꿔보기 같은 거를 해봐야 합니다. 꼭 이거를 시험 때 딱 마주하면 정말 당황해요. 근데 항상 하는 학교예요. 항상 하는 학교니 꼭 이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의 자랑이니 그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한정고 내신하고 전반적으로 입시 설명에 대한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첫 번째, 저희 지금 Q&A 세션 가질 거고요. 두 번째, 저는 공개적으로 하기 좀 그래요. 저는 개별 상담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눠드린 설문지에 이제 번호, 이름, 상담 내용, 상담 방식까지 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호명 혹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을 원하신다면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한 번씩 불러드릴 거고요. 혹은 저는 유선 상담을 충분히 해요 라고 하신다면 이제 번호 넣어주시고 상담 내용, 그 다음에 유선 이런 거 써주신다면 저희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이제 개별 질문은 이제 개별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혹시 질문 공통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제가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나 건드렸던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 1시부터 설명을 쭉 해서 약간 지금 발음과 목소리가 많이 평소의 상태보다 안 좋은 편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보다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약간 걱정이에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다 개별 질문이실까요? 네. 작성해 주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